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접근성 좋은 꼰대 권기현입니다. 자, 4월 8일 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서 이 주요 내용을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회의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유관기관의 단체장들이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냐 보면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팀장님도 참석을 했고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님도 참석을 했고, 서울시의 주택을 관장하는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과장님도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제1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주요 의제가 뭐냐면은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한 대책, 공급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다음 향후 계획, 요거가 이제 주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택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런 공급 정책에 대한 수반돼서 오는 것들이 문제점이 이제 투기 근절, 이렇게 해서 재발 방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다시 밑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부동산 정권 관계장관 회의 모두 발언. 여기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여기 표시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해놨네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재 상황, 현재 동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또 향후의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 이사 대책 이후에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요거는요,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상승폭이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상승하다가 점점 이 상승폭이 조금씩 상승은 계속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근거를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시장이 이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수자 우위는요, 어떤 거를 매수자 우위냐면은, 일단 매물이 시장에 많아서 매도자끼리 물건을 갖고, 매수자가 적어요.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가 많아. 그래서 이 매도자끼리 경쟁을 해서 가격을 이렇게 수요자들한테 맞춰서, 매수자가 어떤 가격, 나 이 가격에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보다 낮게 내놓겠죠? 그때도 매도자가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 드릴게요, 요렇게 하는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정말 그런가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 매매 거래량은요, 지금 아시다시피 세금상 거래세죠.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매물도 양도세 중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작년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실제로 매물에 나와야 될 매물들이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자녀들이나 가족들 관계에서 이전이 돼버려서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게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현상이냐? 아니죠. 자유경제 시장에서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안정돼야 되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안정세를 보이는 건데, 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액이
혈액이 흘러야, 활발하게 흘러야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전체 경제 상황에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영양분도 운송이 되는데, 이게 지금 거래가 차단됐다는 얘기는 자유경제 시장에서 혈액이 막혔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단기적으로 어떤 거래 감소가 시장 안정화처럼 보이는 착시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혈액이 중단된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 이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시각은 이게 시장이 안정됐다, 시장이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시장의 차이와 시장에 보는 시각과 굉장히 괴리감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보면은 1월 달에 6,000호, 2월 달에 4,000호, 그 거래량이 감소를 해버렸어요.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매물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수자 우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보시면은 특히 민간 재건축,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이유를 대면서 특히 민간 시장의 민간 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승률과 인센티브를 부여되고 있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공재개발이라고 표시되는 게, 이게 뭉텅 들어서 공공재개발 등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자, 지자체가 호응도가 높았던 거는 공공주도형이죠. 주도형. 그리고 민간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거는 공공재개발입니다. 이게 공공주도와 공공재개발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 미리 올려둔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공주도는 수용 방식,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참여를 하지만 조합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2월 4일 이후에 거래되는 거, 현금 청산되는 거는 오로지 공공주도형이다. 그래서 이 지자체장들이 기초지자체장들이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알게 됐죠. 선정이 몇 군데 이제 선정이 됐잖아. 21곳이. 그래서 선정된 지역들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호응도가 높다라고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팩트 또는 정확한 시장 상황 현황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정책도 그에 맞게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 생각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 현재는 혼란과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어. 오히려 이런 그 공공주도형과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앞에 공공자가 붙으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갈등과 혼란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각별히 경계하면서 모니터링 중이다. 최근에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80억에 거래가 되는 최고가 경신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주도형으로 선정되거나 했던 지역들이 민간개발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정책과 반대되는 이제 공약이 나왔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층고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풀어버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되는 요건도 완화하고 뭐 이렇게 스피디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전에 발표된 이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형 재개발이 이제 탄력을 받고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겠죠. 정책 이 관계 장관들은. 그런데 서울시장님께서는 이제 후보가 나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니까 이 정책을 관계장관들이 바라보는 또는 뭐 시장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 방향과는 약간은 역행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주장과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혼란이 되고 있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민들은 좀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민심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요번에 선거에서 그 주민들의 민심을 표로 확실하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취지를 되짚어 보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겠으나 그러나 흔들림 없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펴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의 정책,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는 점검하는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대화 내용 또는 회의 내용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서울시장님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어요. 25개 자치구. 그 중에서 24곳이 민주당 지자체, 기초지자체당이 있고 한 곳이 국민의힘 이 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안이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제안을 서울시장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이제 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는 구청장들의 어떤 그 동의와 좀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이 중에 25개 구 중에서 24개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고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시의회를 또 넘어야 되는데 이 시의회의 90%가 또 민주당 계열이에요. 또다시 여기서 위로 서울시가 이제 구청장의 제안을 받아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또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은 정부를 만나고 국토부를 만나게 되겠죠. 예. 자, 이런 시장에 이제 입지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와 국토부에 해당되는, 물론 여기에 이제 시장님이 서울시에 정택국장님이 또 참여를 했지만 대부분이 이 정부 인사들이 모여 있는 회의다 보니까 이제 발언권은 있지만은 그게 영향력이 크게 좌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여기 회의 내용에 뚜렷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정부와 여기도 보면은 이게 옹고집이 보이는데요. 이사대책 등 주택공급 추진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바 상호 협력이 긴밀하게 경고해지는 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자,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니 혼자 할 수 없어. 우리 협조를 받아야 돼. 이 얘기를 딱 문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서울시장의 이 위치적인 입장에 보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구청장, 옆으로는 시의회, 위쪽으로는 정부와 국토부 이런 상호 간에 이제 이 시장님의 어떤 협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만 이 관문들을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이사대책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해달래. 빨리 해달래.
빨리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되짚어 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냐면은, 공공이 지금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주도형 개발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공이라고 붙어 있는 이 개발 방법이 주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신뢰가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속도를 내더라도 이게 중간에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된 제기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속도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가야만 시장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겠다라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라는 게 당장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빨리 돼봐야 5년이에요. 5년 후에나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속도를 내는 게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늦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결정된 게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여갖고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또 시장님이 바뀌거나 또 정부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결정된 게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다 하면은 지금 결정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서 문제점들을 논의를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논의를 해서 제대로 합의된 내용이 그래서 공급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라는 확실한 신호를 신뢰가 바탕된 신호를 주셔야 이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지가 되고 또 그거에 영향에 의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초조감들이 안정을 찾게 되면 부동산에서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구독자님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안정이 돼야 영끌이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속도만 낸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여주는 거는 오로지 이런 피해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밀어붙여서 속도를 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 상황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이 관계장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을 제가 조금 흥분했지만은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오늘 주요 내용들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위에 이제 공급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버렸고 둘째 부분이 뭐냐면 투기 근절인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책 후속 조치 이거는 서울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냐? 공무원들한테 투기 근절하겠다. 법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무원의 비리 근절이 되지 않으면 지금 LH 사태로 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단체나 정책 위반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시민들이 절대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데도 그래서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 정치인들 또는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포함을 하면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관련된 정부의 대책 관련 19개의 법률안이 4월 내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투기 근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국회가 좀 협조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치를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 중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리죠. 비리. 투기라기보다는 비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확실한 정보를 알고 미리 공무원들이 그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수익을 월급을 받고 계시는 이 공무원들이 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폭삭하게 망하다, 부동산의 부패 사슬을 이번에 확실히 끊어낸다, 후속 조치로 철저히 진행하겠다, 요 부분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마무리 내용까지 나오네요. 자,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마차에 비유한다면, 참 구태의연하게 마차, 요즘 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데 마차. 자, 공급, 주택 공급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오른쪽 바퀴. 자, 근데 이 주택 공급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방법이 시간이 좀 늦더라도 속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거를 빠르게 하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문제점들이 제기됐던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뢰를 까먹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한다라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 이 두 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마차가 제대로 간다, 이 말인 거죠. 근데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에 옮기려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속도보다는 여야가 합의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제정을 해서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출발을 해야 시장에서 제대로 그게 신뢰할 만한 거구나, 정권이 바뀌든 또 시장이 바뀌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이 공급 정책은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겠구나 라는 신뢰가 나타나야만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늘로 떴다가 지하로 들어갔다가 온갖 생난리를 펴고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먼저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영상을 보시는 관계자분들 꼭 기억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민, 실수요자 등 미래세대 주거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좋은 말은 다 써놨죠. 좋은 말은 다 써놨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목표가 정해지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은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시민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버스도 있는데 굳이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라는 이런 발상, 이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시장에 아무리 목 놓아서 부르짖어서 맞자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절대로 호응하거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호응해 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또 계속 밀어붙이고 고집부진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4월 8일 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의 회의 내용을 보면서 이 관계장관들, 부서장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부분이 틀렸고 또 어떤 부분이 시장과 시각 차이가 큰지, 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 눈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구독이 많이 올라가고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됩니다. 자,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